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 단성에 있는 남사 예담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산청 남사리 이시고가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고목들이 많이 있죠. 이 남사리 이시고가는 남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1700년대에 세운 전통적인 남부지방 4대부 가옥입니다. 남북으로 긴 대지에 사랑채, 외양간채, 곡간채가 안채를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안채는 앞면 7칸, 옆면 3칸 규모이고 남부 지방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일자 모양의 이제 건물을 대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뭐 생활용품이나 가재 도구 등을 보관하는 이제 공간을 둔 겹집으로 꾸몄습니다. 또한 또 사당은 담장을 둘러 독립적으로 배치하였고요. 사당은 안채의 부엌에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고가에서는 가깝게 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 이시고가를 들어오게 되면 문에서 들어와서 우측으로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를 한번 보세요. 회화나무가 아주 너무 깔끔하게 그 오래된 세월 속에서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마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서 줄기에 보게 되면 요 구멍이 배꼽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 이렇게 이제 손을 집어넣고 그러면 기운이 좋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앵간히 많이 만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아래는 그 인체 그 밑에 거신이를 보고 저 위에는 배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 할머니 이제 삼신 할머니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저 구멍이 배꼽하고 똑같죠.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자 이제 원하는 여인은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이제 소원을 빌면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우리 그 모차랑 이어주는 그 탯줄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런데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거나 마음이 적하실 때는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복을 한 번씩 이제 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장님 이리 와보세요. 삼신할머니 배꼽이에요. 저기 손녀딸 빨리 손주 손녀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쁜 손주나 손녀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저기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그 배꼽나무예요. 해화나무가 수령이 400년 된 나무야. 수령이 400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소나무가 홍송인데 집안에 이렇게 홍송이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멋지죠. 가지가 이것도 몇백 년 됐겠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건 향나무가 두 그루 있고 또 저쪽에도 있고 실은 저 안에 있는 저 향나무가 대단한 나무입니다. 저 수령이 저것도 대단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택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한번 안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사랑채죠. 전통적인 양방 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가 문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안채가 정면으로 안 보이죠. 문은 저쪽에 있어요. 글로 들어와서 일로 와가지고 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안채에서 밖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밖에서도 또 안 보이죠. 그럼 이 집이 우리가 이제 동서택, 서사택을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중심점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양쪽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요 정도가 이 넓이 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 폭하고 이 폭을 보면 거의 중심점으로 보시면 돼요. 중심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요쪽이 지금 저기 간방이에요. 간방이고 그다음에 문 있는 쪽이 저게 이제 저기 진손사 그래가지고 저 문 자체가 이 자리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손방에 문이 있어요. 손방에 아니다냐 손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택에서 이 집은 너무 잘 졌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있는 곳이 중심 부인데 이쪽이 간방이에요. 간방에서 문은 손방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이걸 한번 재볼까요? 소나절이죠. 소나절. 그 다음에 감은 감깨는 이거죠. 그러면 일상 생기문이에요. 저 문이. 그러면 생기문이면은 집안에 이제 식구들이 그 가솔이 불어나요. 식구들이 건강한 자손이 많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손이 태어나니까 정신도 건강하겠죠. 그래서 집안에 이제 번창하는 집안이 되는데, 우리가 양택을 처음에 들어와서 보는 게 이제 뭐예요? 첫 번째가 배산임수죠. 그러니까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전저후거, 그쵸? 그러니까 뒤도 높고 앞에는 낮고 뒤에 산이 있으면 더 좋고요. 후면에. 그 다음에 전착 후관 그래가지고 앞보다도 들어왔을 때보다 이 안채가 더 이렇게 넓어야 돼요. 근데 넓은데 이 집을 제가 보니까 이거 함부로 진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양택을 잘 보는 분이 이 집을 기가 막히게 안 쳤어요. 왜 그러냐면 대개가 보면 이 전체적으로 털을 벗게 되면 거의 다 중심에 놨을 거예요. 그렇죠? 중심에 놓게 되면 이 집 자체가 서사택으로 가버려요. 그럼 문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 동사택에 집에다 앉힌 데다가 동문까지 동사택에 맞게 문을 기가 막히게 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은 양택으로서 최고의 집을 이제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볼 때 뭐가 있냐면은 잠깐 오세요. 중요한 건 이 집들을 한번 보자고요. 집 뒤를 보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산들의 현무를 한번 보자고요. 현무로. 산세가 굉장히 얌전합니다. 어디 하나 들떠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요 뒤에는 목체의 형상을 좀 띄었죠. 그쵸? 바로 뒤 현무.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좌측으로 보게 되면 이 좌쪽인 뒤 현무가 저 금체예요. 저 금체를 한번 보세요. 산이 아주 참 이쁘죠? 아미사로 아주 이쁩니다. 저는 금체. 저게 이제 귀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집을 보실 때 여기서 집 중심으로 저게 어떤 방향에 있나 봐야 돼요. 어떤 방향에 있나 해가지고, 그게 우리 구궁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자손이 발복을 할 것인가를 그것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면 저 산 자체도 지금 우측에 저 되게 이쁘잖아요. 전체적으로 뒤에는 하나도 산이 뚫린 데가 없어요. 바람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 우측을 보면 여기 바람 들어오는 데, 그쵸? 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렇게 담장으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양택을 집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담장을 쳐야 돼요. 담장을 치지 않으면은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집에 모든 게 붙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이 터가 작은 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 한 점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집안에 출렁거리지 않고 구순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택은 정말 대단합니다. 집을 어떤 분이 지셨는지, 저거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집을 보게 되면 안에서 보면 미음자 형태예요. 그쵸? 대개가 보면 미음자 형태의 집들은 다닥다닥 붙여서, 우리 경주 칠시도 가서 보면 이렇게 붙여졌잖아요. 안채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떨어져 졌어요. 다 떨어져서. 근데 중요한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떨어져 졌는데 그 동사택에 맞게 이게 제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집들이. 이게 더 예술이에요. 예. 그게 참 잘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이 앉았으면 이게 서사택이 되는데, 바로 중심을 놓고 동사택으로 앉아버렸어요. 근데 이쪽에는 집을 안 둬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텃밭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시는 분이 풍수의 대가가 자리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가 이렇게 안정되고 널찍한 게 이쁘잖아요. 그죠? 어디 뭐 뚫린 데가 없잖아요. 바람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택을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양택을 질 때는 백호 쪽이 튼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여자가 살림을 하잖아. 그래서 남자가 밖에서 사업한다고 바삐 막 돌아다녀도 이 백호가 딱 감싸안고 안정돼 있으면은 집안 안주인 여자가 살림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도 보면 백호 쪽이 더 넓죠, 지금 이쪽이. 그럼 안주인의 마음이 그만큼 후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짝 붙어버렸으면 안주인의 마음이 좀 넉넉한 마음이었겠죠. 근데 원래 종갓집의 종부들은 마음이 넉넉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이렇게 이제 간산을 다녀봐도 종갓집의 종부들을 하시는 그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외간 손님들이 와도 함부로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귀부인은 다르다는 거야. 귀부인은 다 길 다니면서 뭘 쩍쩍거리고 먹지도 않아. 그리고 벌써 앉는 집 자체가 이렇게 품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받고 사는 안주인은 뭐 어떠시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넓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허들의 뭐 화장실도 내고 광인데 이건 뭐 이렇게 저거 한 거 같고, 예, 광도. 그리고 우리가 또 양택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 앞마당은 안주인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꽃밭을 돌을 싼 것도 요렇게 원만하게 아주 동그랗게 이렇게 맞춰서 굳이 이거 하나라도 할 수 있지만은 크고 작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음량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마당보다 뒷마당이 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뒷마당이 넓으면은 안주인보다 예를 들어서 되게 바깥 양반이 밖에서 어떤 그 여성을 볼 수도 있어. 뒤가 넓으면. 그러면 뒤가 넓으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을 질 때, 양택을 질 때는 바짝 붙여줘야 돼. 사실은 저 담장하고 이 틈을 많이 놔두지 뭐 장독 같은 거나 좀 놔둘 정도로 놔두고 딱 바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굉장히 정말 이 명당에 아주 좋게 집을 구조를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아, 오랜만에 멋진 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저 청룡 쪽도 한번 보자고요. 저 청룡산도, 여기도 보면 청룡도 멀지 않죠. 멀지 않게 원만하게 저 월봉도 있죠. 저게 월봉이거든요. 저런 월봉이 있으면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재물이 들어올 때 한번 콕 들어와요. 근데 적어도 이제 월봉에 가까운데 요 산자락이 여기서 끝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또 너무 또 자락이 하나 있죠. 저런 거 우리가 겹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겹겹이. 그러니까 산이라는 거는 호산보다 겹산이 이렇게 쌓아주면은 안에 있는 내기가 밖으로 많이 안 나간다는 거죠. 명당의 특징이 다 저래요. 굉장히 양택지로서 최상의 자리에 최고의 구조로 배치를 아주 잘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명당의 명택입니다. 이름 그 명성에 맞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채를 보게 되면 그 원래 이 사랑채는 손님들이 이제 가객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바깥 양반이 여기서 이제 뭐 손님들 맞이하고. 근데 이 문을 보세요. 이 대문에서 들어와서 벌써 문도 기가 막히게 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그 양반 가옥으로서도 굉장히 전형적인 양반 가옥이지만 집 자체를 굉장히 잘 졌고, 그 다음에 수령이 이렇게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 자체도 아주 이쁘게 잘 자랐어요. 품위 있게. 실질적으로 이 나무들이 안채에 들어가 있으면 힘든데 이 나무가 바깥 사랑채에서 거의 담장은 있지만 담장 노릇을 한다고도 봐도 돼요. 그래서 기운이 상당히 지력이 좋은 땅에다가 집을 앉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세도 완만하고 지세가 아주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다 보면 자기가 높죠? 예, 살짝. 저 살짝 높죠? 내려왔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맥선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산 바로 이 땡긴 게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쵸? 여기서 끝났다는 거는 이 동네 안이 저 안쪽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이겠어? 이쪽부터는 물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 네. 네, 그쵸? 저 안쪽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서는 물이 나가는 걸 보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물이 나가는 게 안 보여야 돼. 하회마을은 거의 같은 위치야. 하회마을도 보면 거기 유성령 뭐 그쪽에 고택 쪽에서는 물을 가는 걸 안 본다고. 근데 거기서 도는 순간 여기서 좀 돌잖아요? 그럼 나가는 걸 보죠? 그럼 그쪽이 옛날에 보면 거기도 다 낮은 층 사람들이 살았거든?
그래서 물은 들어오는 거는 보여도 나가는 물은 안 보이는 데가 좋아요. 예. 그거 이제 양택을 볼 때 이렇게 돌아갈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데 이 배꼽 쪽에서 물을 걷어주는 게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 걷어준다는 거는 맥이 하나 나왔겠지, 원래요. 근데 여긴 지금 맥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가버리지. 물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 그 다음에 저쪽에서 물이 이렇게 갔다 저 다리에서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또 물이. 예.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더 좋으려면은 저 나가는 물 저기 앞으로 당겨졌어야 된다고. 다리 전에 있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맥이 이렇게 이렇게 쳐줘야 된다고. 그게 소수서원에도 약간 그렇거든요. 소수서원은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서원이 그래도 사람이 제일 많고 소수하고 도산이 제일 최고 많지만 사람들 관광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좀 다르잖아. 바람이 불잖아, 이거 오니까. 그러네. 예, 그쵸?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다는 건 저기서 막아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외기가 일로 들어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치고 그러면 이 앞에 쓰레기가 나만 할 데가 없어. 바람이 다 날아가. 그럼 붙어나는 게 없다는 소리야. 그 얘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주택지나 이런 걸 보실 때는 물이 감아도는 것도 처음에 그게 외파부터 보는 거야. 외파라거든. 겉에 싸들고 있는 거. 이게 다 외파예요. 그러면 바로 내 집 앞에 대문 앞에 그게 내파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양택은 저도 지금 종로에 살지만 청계천이 아무리 뭐 이렇게 돌고 한강하고 역수로 가고 뭐 아무리 떠들어도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물이 그렇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 내 집 앞에 물이 다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양택은 가서 보는 거야. 바로 그 자리 가서 봐야지 뭐 어디 동네가 좋아요. 어디 동네 다 좋은가? 여기서도 벌써 아시겠죠, 그렇죠? 알잖아. 바람이 다르잖아. 저쪽에 바람 없었어. 여기에 이제 고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내백호, 외백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바로 붙었잖아. 이렇게 여기서 끝났잖아. 외백호는 저쪽에, 외충령 저쪽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느냐. 집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강물이라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좁으면은 나가는 물길이 좁으면 참 좋은데 넓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큰 데는 돌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앉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오목한 데 가서 들어가야 앉아야 이 땅판이, 지금 보면 이 땅판이 여기가 높고 저기 낮잖아요? 물론 저 안에 이제 맥이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지는데 벌써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넓으면은 그만큼. 이게 좁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이 바람이 엄청나거든, 지금 이게. 이 물바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시원해요. 예, 시원하잖아. 그래서 항상 중심에 감싸는 부에 뭐가 있나 보셔야 돼. 이런 데 다니면서 그냥 뭐 물이 좋네, 이건 다 쓰잘데기 소리야. 여기서 이미 끝나잖아요, 그쵸? 이거 산이 끝나잖아. 그래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푹 싸고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럼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요래서 우리 아까 저쪽 도서 여기로 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봐라, 이런 데서 그게 없어요, 선생님.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와서 길을 없이 만들어진 게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막다른 이런데 만들어놔야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택을 양택을 보실 때 이게 길이 없으면 안 되거든. 길이 없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